안녕하세요. 우리가 시험 범위가 생태계와 상호작용 전체 단원이라고 했는데 다른 반은 아마 에너지 흐름까지 수업 중에 학교에서 수업을 한 것 같은데 D반 학생들이 183페이지하고 184페이지를 수업 중에 다루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줘서 아마 D반 학생들을 위한 아주 짧은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요 단원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EBS 강의를 한 차시 더 올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 보시고 시험 보시면 돼요. 시험은 교과서 위주로 출제를 했고요. 어려운 내용은 없이 평이하게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교과서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는 선생님이 다 풀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꼭 교과서 끝까지 문제를 푸시고 시험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3페이지 짧게 잠깐만 보면 그리고 D반 학생들이 지금 이 강의 듣고 있잖아요. D반은 우리가 과학 기사문 작성하는 과학 잡지 만드는 수행평가를 2시간짜리인데 시간이 없어서 1시간 하고 선생님이 다시 걷었거든요. 선생님 문자를 다시 안내를 했지만 화요일 여러분 공통시험이 끝나고 11시까지 자반교실에 오셔서 자기가 준비한 준비물을 가지고 오셔서 작성을 하시고 집에 귀가하시면 돼요. 꼭 잊지 마시고 화요일 11시에 자반교실로 오셔서 수행평가를 마무리 짓고 귀가하시길 부탁드릴게요. 183페이지를 보면 에너지 흐름의 핵심은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 에너지로부터 오고 이 태양 에너지를 생물체에 저장할 수 있는 유기물로 바꿔줄 수 있는 생명체를 우리는 생산자라고 배웠죠. 그래서 생산자가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어주면 생산자 자체도 뭘 해야 되냐면 자신의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 호흡을 하죠. 그러면 이 유기물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를 ATP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해서 저장해서 사용하고 이때 한 60% 일부는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되죠. 그러면 태양 에너지를 유기물로 저장해 놓은 것을 다시 열 에너지하고 화학 에너지로 바꾸고 이때 일부 유기물로 저장된 게 1차 소비자에게 피식의 관계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1차 소비자는 유기물 형태의 화학 에너지를 또 다른 형태의 화학 에너지로 쓰고 이때 일부는 열 에너지로 방출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유기물의 일부를 2차 소비자가 섭취하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본인의 생명활동을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이때 일부는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되죠. 그러면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갈수록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태네요. 그래서 항상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만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하고 사용할 수 없는 형태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보충해 줘야 된다, 투입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184페이지 간단하게 보시면 그러면 이때 먹이사슬을 따라서 에너지가 이동을 하는데 에너지 양은 각 영양 단계에 따라서 상위 영양 단계에 따라서 감소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소비하고 남은 유기물의 일부만 다음 단계로 전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때 요 먹이사슬에 따라 어떤 물리량을 이러한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낸 것을 생태 피라미드, 그러니까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는 형태를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에는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 양 등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에너지 양은 유기물의 형태로 일부씩만 전달되기 때문에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고 이거는 꼭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하위 영양 단계가 피식자고 상위 영양 단계가 포식자라고 하면 이 생태계가 안정이 되려면 먹을 게 먹는 자보다 많아야겠죠. 피식
포식자보다 개체수가 많은 게 안정한 형태긴 해요. 그래서 꼭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개체수나 생물량도 같은 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낸다라고 하시면 돼요. 생물량이라는 건 뭐냐면 일정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이 개체 전체의 건조 중량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개체 수가 많으면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생물량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역피라미드 형태의 물리량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 위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첫 번째는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 양은 위로 갈수록 감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은 위로 갈수록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산도 실제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전 영양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양에 대한 현 영양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양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래쪽의 분모가 더 크죠. 그래서 얘가 뭐 9,8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이 여기에 대한 분모값보다 더 작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커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좀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벼가 있고 여기가 뭐 소가 있다라고 하고 여기를 사람이 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사실은 사람이 벼를 먹는 것보다 소를 먹는 게 훨씬 효율이 높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 갈수록 몸집은 커지죠. 왜냐하면 포식자 입장이기 때문에 몸집은 커지고 그 대신 단위 질량당 에너지 소모는 적기 때문에 효율은 뭔가 더 증가할 수 있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설명해 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윗단계로 갈수록 커지는 물리량에는 에너지 효율이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생물 농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생물 농축이라고 하는 것은 중금속같이 체외로 배출되지 않는 물질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농약을 뿌렸어요. 벼에게. 그러면 얘는 자기의 어떤 생명활동을 통해서 물질 대사를 통해서 밖으로 빼는 물질이 아니니까 토끼가 벼를 먹으면 1차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중금속이 쌓이게 되겠죠. 그런데 1차 소비자가 이제 토끼고 2차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여우라고 해봐요. 그럼 여우는 토끼도 먹고 뭐 다른 것들도 먹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금속의 농축량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체외로 배출되지 않으니까 상위 단계로 갈수록 생물 내에 축적되는 농도는 진해진다는 의미가 생물 농축의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꼭 그렇진 않지만 뭐 개체의 크기라든가 개체의 질량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위로 갈수록 증가한다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겠네요. 포식자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거 한 번만 살펴볼게요. 요 생태 피라미드가 모든 집단에서 다 이러한 형태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 기역하고 니은의 생태 피라미드가 좀 다른 구조죠. 하나는 초온이고 하나는 산림이라고 하면 기역은 초온에 해당하고 니은은 산림에 해당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초온에서의 생산자는 초본유 풀이라고 하고 산림에서의 생산자는 굉장히 단단한 고목, 나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똑같이 1차 소비자인 토끼가 이 풀을 먹을 때 녹이는 쉽게 먹을 수 있겠지만 산림 같은 경우는 목본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이 굉장히 단단하죠. 두껍죠. 그렇기 때문에 1차 소비자가 이 에너지를 충분히 다 유기물을 섭취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산림에서보다는 초온에서 더 높다라고 설명해 줄 수가 있겠네. 1차 소비자의 경우는 그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네. 그래서 약간의 생태계마다 좀 다른 형태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생물량이라고 하는 것도 개체수라고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해양 생태계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얘가 초원 생태계라고 하면 초원 생태계는 생산자가 가장 많고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내는데 해양 생태계 같은 경우는 생산자보다 1차 소비자의 생물량이 더 많아요. 개체수가 더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양 생태계에서 생산자에 해당하는 애들은 식물성 플랑크톤이고 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는 1차 소비자가 동물성 플랑크톤이에요. 그런데 동물성 플랑크톤에게 식물성 플랑크톤은 굉장히 빨리 먹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분열하기 때문에 에너지 양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 양이 동물성 플랑크톤에 비해서 많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는 계속해서 상위 단계로 전달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태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 에너지의 흐름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보면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하시오라고 했잖아요. 에너지 효율은 전 영양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총량에 대한 현 영양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니까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200분의 40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0%.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을 구하라고 하면 생산자가 보유한 에너지 양에 대해서 2차 소비자가 보유한 에너지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2%가 되고 그 다음에 3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하라고 하면 2차 소비자에 대한 3차 소비자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되겠죠. 50%.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증가한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네요. 아마 교과서 뒤에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다음 그림은 평형 상태의 어떤 생태계에서 이동하는 에너지 양을 상대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기업과 니은은 생산자와 소비자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일단은 동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는 거, 먹고 이것을 이용하는 게 분해자잖아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에너지가 투입되고 얘를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 기억이 하위 영양 단계니까 생산자, 니은이 얘보다 상위 영양 단계니까 소비자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겠네요. 일단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은 똑같겠죠. 그러면 지금 태양으로부터 20만큼의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가는 게 지금 20이어야 되니까 얘가 6, 4면 얘는 10이 되겠네요. 괜찮나요? 그럼 소비자도 마찬가지예요. 6만큼 받았으니까 나가는 것은 2 플러스 B, 4가 되겠네요. 괜찮나요? 그 다음에 분해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사체나 배설물을 통해서 쌓이는 게 지금 하나, 둘, 6, 8만큼 있으니까 얘는 지금 8만큼 들어와야 되는 거죠. 분해자에게는. 되나요? 그러면 8만큼 들어오고 8만큼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아마 계산이 다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나서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 영양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총량이니까 생산자를 묻는 거죠. 생산자에 대해서 소비자 곱하기 100한 값이니까 20에 대해서 소비자한테 들어온 게 지금 6인가요? 곱하기 100 해주시면 30%가 되겠네요. 그래서 뒷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시험에 응시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부담 없이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